그리운 이타카. 오디세우스는 아테나 여신이 재워준 길고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깨어나서 보니 파이아케아의 배는 온데간데 없고 올리브 나무 밑에 홀로 누워 있었다. 입고 있는 옷은 알키노스 왕이 갤리온선에 실어주었던 따뜻한 겉옷이었다. 왕과 신하들로부터 받은 선물은 주위에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아테나 여신이 보낸 자욱한 아침 안개 때문에 그는 주위의 지형을 살필 수 없었다. 따라서 그로서는 어디에 와 있는지 무슨 일을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아테나 여신이 아침 안개의 장막을 쳐놓은 것은 오디세우스를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아테나 여신은 자기가 먼저 오디세우스를 만나 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었다. 오디세우스는 파이아케아에서 가져온 보물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았다. 손잡이가 은으로 된 칼도 뽑아 보았다. 그는 해변을 걸으면서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 해변으로 아테나 여신이 젊은이로 변장하고 나타났다. 왕이나 귀족들이 입을 수 있는 겉옷 차림에 창까지 한 자루 손에 든 젊은이의 모습이었다. 오디세우스가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기가 도대체 어딘가요? 이곳 사람들은 친절한가요? 젊은이로 변장한 아테나 여신이 대답했다. 그런 질문을 하시다니 그대도 어지간히 아둔한 사람이군요. 여기가 어디냐니? 이타카 섬이 아니오? 저 트로이아 전쟁터까지 이름이 알려진 이타카도 모르시오? 조국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아노디세우스의 가슴 속에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오래 조국을 떠나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떠날 때 어린아이였던 젊은이들이 19년 세월이 흐른 뒤에는 어떤 청년들이 되어 있을 것인지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전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이타카 왕좌에는 어쩌면 자기 아들이 아닌 엉뚱한 인물이 앉아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는 그 젊은이에게도 자기 정체를 밝힐 수 없었다. 젊은이로 변장한 아테나 여신으로부터 어디에서 온 누구냐는 질문을 받자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크레타 섬 사람이요. 그러자 젊은이 모습을 한 아테나 여신이 또 물었다. 아니, 크레타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보물과 함께 이타카에 와 있습니까? 어째서 이타카에 와 있으면서도 이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것입니까? 오디세우스는 둘러대기 시작했다. 나는 트로이아 전쟁에 참전했던 크레타 사람으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귀국했는데 크레타 왕자 중에 하나가 내 전리품을 빼앗으려 했지요. 그래서 그 왕자와 싸우다가 그만 왕자를 죽이고 말았어요. 급하게 보물을 챙겨가지고 포에니키아 장사배를 타고 도망쳤지요. 그 배의 선장은 나를 필로스에다 내려주기로 약속했는데 엉뚱한 길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 섬에 내려 잠을 잤는데 자고 있을 동안 나만 이렇게 남겨놓고 떠난 모양이요. 오디세우스의 설명에 젊은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오디세우스도 따라 웃다가 자세히 보니 젊은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름다우면서도 위풍당당한 아테나 여신이 서 있었다. 아테나 여신이 오디세우스를 놀렸다. 꽤 많은 오디세우스라고들 하더니 과연 잘도 둘러대는구나.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냐? 트로이아에서 그렇게 여러 차례 그대를 도와주었고 알키노스 왕의 궁전에서도 그렇게 여러 번 그대를 도와주었는데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냐? 오디세우스는 아테나 여신의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고 있다가 볼멘 소리를 했다. 하지만 바다에서 온갖 고초를 당할 때는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여신을 저의 수호 여신이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제 조국에 돌아왔다는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대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을 장님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포세이돈 신을 노하게 하여 바다에서 그런 고초를 당했다. 포세이돈 신은 내 아버지 제우스 신의 아우가 아니냐? 내가 어떻게 숙부와 맞서면서까지 그대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제 그대는 그대의 나라로 돌아왔다. 이제 나도 마음대로 그대를 도와줄 수 있다. 둘러보라. 이 땅이 그대의 조국인지 아닌지 어디 한번 둘러보라. 여신의 말이 떨어지자 맞아 자욱하던 잿빛 구름의 장막이 해가 솟으면서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말끔히 거쳤다. 오디세우스는 주위의 낯익은 풍경을 둘러보았다. 그가 잘 알고 있는 풍경. 그가 오래 사랑해온 풍경이었다. 꽃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항구. 해변에 깎아지른 듯이 솟은 울창한 숲의 산. 활을 쏘면 닿을 듯한 거리에 있는 바다. 요정의 동굴. 은빛 올리브 나뭇잎에 가려진 그 동굴의 입구. 모두가 낯익었다. 오디세우스는 목이 메일 듯한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 무릎을 꿇고 까실까실한 조국의 흙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나 그의 기쁨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아테나 여신이 이런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대가 돌아왔지만 이 나라 형편은 말이 아니다. 그대의 아내 페넬로페는 슬픔에 잠겨있다. 궁전에는 왕비와 결혼하자고 조르는 불안당들이 들끓고 있다. 그대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있지만 아직 어려서 어머니를 도울 수가 없다. 게다가 텔레마코스는 지금 그대 소식을 들으려고 메넬라오스와 헬레네의 궁전에 가 있다. 오디세우스는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는 외쳤다. 여신이시여, 지금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테나 여신과 오디세우스는 파이아케아 섬나라에서 가져온 보물을 동굴로 옮겼다. 여신은 거대한 바위를 움직여 동굴의 입구를 단단히 막았다. 그런 다음 여신은 마법으로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바꾸어 주었다. 그가 입은 훌륭한 겉옷은 누더기 숫사슴 가죽옷으로 바꾸었다. 여신은 이어서 오디세우스의 살갗을 주름지게 만들고 눈빛도 흐릿하게 만들었다. 오디세우스의 모습은 영락없이 트로이아의 국보를 훔치러 성 안으로 들어갈 당시에 거지 모습 그대로였다. 자, 이제 섬을 가로질러 그대가 부리던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의 집으로 가라. 그는 그대의 집안에 충성을 바치고 있는 사람이다. 그대는 일단 그 집에 몸을 숨기고 있거라. 그러면 나는 메넬라오스의 궁전으로 가서 텔레마코스를 불러오겠다. 말이 끝나자마자 아테나 여신의 모습이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문득 불어온 바람 한 자락이 여신이 있었던 흔적을 대신했다. 오디세우스는 내륙으로 통하는 산길로 걸음을 옮겼다. 오디세우스가 왕궁의 돼지우리에 이르렀을 때 에우마이오스는 문턱에 쭈그리고 앉아 소가죽으로 신발을 만들고 있었다. 에우마이오스가 기르고 있던 개들이 나그네의 모습을 보고는 금방이라도 공격할 듯이 지저댔다. 에우마이오스가 달려나와 돌을 던져 개들을 쫓았다. 에우마이오스는 거짓골을 한 오디세우스를 친절하게 맞아들여 자기 오두막으로 안내하고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놓았다. 에우마이오스는 실로 오래간만에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만난 셈이었다. 그래서 그는 왕이 트로이아 전쟁을 끝내고 귀국하는 길에 실종되었다는 이야기, 불량한 귀족 청년들이 왕의 궁전을 차지하고 왕비에게 결혼을 조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두서없이 했다. 돼지치기는 실종된 자기네 왕을 지금도 옛날과 다름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오디세우스는 노인의 이야기를 끈기 있게 다 듣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 나도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들은 소문이 있소. 그대의 주인은 살아있어요. 나는 그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에우마이오스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거지가 듣기 좋도록 말을 꾸며서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역시 나그네 거지를 대접하는 뜻에서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이윽고 젊은 돼지치기들이 들판에서 놓아먹이던 돼지떼를 끌고 우리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 때가 되자 에우마이오스는 돼지고기를 구워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오디세우스 앞에다 차려주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아 전쟁 이야기로 노인을 기쁘게 해주었다. 두 사람은 잠들 때까지
트로이아 전쟁과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즈음 아테나 여신의 메넬라오스 궁전에 머물고 있는 텔레마코스 곁에 있었다. 텔레마코스는 어머니의 안부와 이타카의 형편이 궁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테나 여신은 텔레마코스에게 간곡하게 일렀다. 너의 어머니도 이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오래지 않아 귀족 건달들 중 하나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니 어서 빨리 귀국해라. 하지만 올 때와는 다른 백길로 가야 한다. 안티노우스의 배가 사모스 섬의 절벽 밑에서 너의 배를 기다리고 있다. 안티노우스는 너를 해치려고 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타카에 도착하거든 뱃사람들은 궁전으로 보내도 좋다. 하지만 너는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의 돼지 우리로 가거라. 에우마이오스는 아직까지도 너와 너의 아버지를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다음 날 아침 텔레마코스와 그의 친구 피시스트라토스는 메넬라오스와 헬레네에게 작별을 고했다. 메넬라오스와 헬레네는 황금 술잔과 은쟁반 등 많은 선물을 텔레마코스에게 안겨주었다. 헬레네는 손수 만든 비단옷 한 벌을 텔레마코스에게 안겨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 이것은 때가 되면 내 신부에게 입혀라. 그때가 오기까지는 내 어머니에게 맡겨두어라. 기쁜 일만 일어나기를 빌겠다. 이 헬레네가 온 사랑을 기울여 빌겠다. 텔레마코스 일행이 떠날 차비를 하고 있을 동안 그들의 마차는 궁전문 앞에 서 있었다. 두 마리의 말은 어서 빨리 내닫고 싶어서 안달을 부리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독수리 한 마리가 산 위에서 날아내려왔다. 독수리는 가까운 풀밭에서 놀고 있던 흰 거위 한 마리를 채어 말의 등 위를 스치듯이 날아 공중으로 올라갔다. 피시스트라토스가 하나의 점이 되어 멀어져가는 하늘의 독수리를 올려다보면서 중얼거렸다. 좋은 징조이기는 합니다만. 전하, 저것은 전하께 좋을 일이 생길 징조입니까? 아니면 저와 텔레마코스에게 좋은 일이 생길 징조입니까? 헬레네가 메넬라오스를 대신해서 대답했다. 너희 둘에게 좋은 일이 생길 징조다. 잠깐만 내가 어디 한번 풀어보겠다. 제우스 신께서는 일찍이 나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신 바 있으니 하늘에서 독수리가 내려와 살진 거위 한 마리를 채어갔다. 오디세우스가 오랜 방황 끝에 조국으로 돌아와 자기 궁전에서 살진 건달들에게 복수한다는 뜻이다. 텔레마코스는 메넬라오스 왕과 헬레네 왕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고는 피시스트라토스와 나란히 마차에 올라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났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필로스에 이르렀다. 피시스트라토스는 마차를 항구로 몰아 거기에서 기다리던 배 앞에서 메넬라오스의 궁전에서 받았던 선물과 함께 텔레마코스를 내려주었다. 텔레마코스가 필로스의 궁전에 들르지 않았던 것은 궁전에 들르면 네스토르 왕이 틀림없이 며칠 더 묵어가라고 조를 것이기 때문이었다. 텔레마코스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뱃사람들을 모아 거기에서 바로 이타카를 향해 돛을 올렸다. 이타카 해변에 이르자 그는 아테나 여신이 가르쳐준 대로 뱃사람들은 마을로 올려보내고 자신은 걸어서 돼지치기의 집으로 향했다. 오디세우스와 돼지치기가 아침 식사를 짓기 위해 불을 지피고 있을 때였다. 돼지치기의 집으로 오르는 길에 한 젊은이가 나타났다. 개들이 우르르 달려나갔다. 지저대는 개도 있었고 마당을 가로지르는 텔레마코스에게 꼬리를 흔드는 개도 있었다. 돼지치기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그 바람에 포도주 그릇이 엎질러졌다. 돼지치기는 젊은이에게 달려갔다. 오디세우스가 젊은이 쪽을 바라보았다. 헬레네의 말대로 젊은이의 모습은 자신은 물론이고 아버지 라에르테스와도 너무나 흡사했다. 그는 북받쳐오르는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다. 자신이 트로이아로 떠날 당시 페넬로페의 품속에 있던 아들이었던 것이다. 돼지치기는 오래 떠나 있던 아들을 맞아들이는 것처럼 텔레마코스를 껴안았다. 텔레마코스는 노인의 등을 두드리며 물었다. 내가 때맞추어 온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어머니의 결혼을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돼지치기는 텔레마코스의 손을 끌고 자기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거지로 변장한 오디세우스는 텔레마코스가 문턱을 넘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왕자 텔레마코스는 그대로 앉아있으라고 손짓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로 앉아있어도 좋아요. 넓어서 그대가 일어서지 않아도 불가에 앉을 수 있겠어요. 돼지치기는 검불한 이름을 안아다 놓고 그 위에 양의 털가죽을 깔아 텔레마코스가 앉을 자리를 마련했다. 세 사람은 화덕에 둘러앉아 차가운 돼지고기와 보리빵, 나무 그릇에 따른 포도주로 아침 식사를 했다. 식사 중에 왕자 텔레마코스와 돼지치기는 늙은 거지를 장차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의논했다. 오디세우스는 자기 자신의 생각에 골몰해 있는 데다 어찌나 음식을 맛있게 먹었던지 두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도 몰랐다. 결국 두 사람은 텔레마코스가 그 늙은 거지를 궁전으로 데려가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 꼴로 궁전에 들어갔다가는 귀족 건달들로부터 욕을 먹거나 모욕당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이었다. 늙은 거지는 돼지 우리에서 지내게 되었다. 왕자는 늙은 거지 몫의 옷과 음식을 보내어 에우마이오스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지 문제가 결정되자 텔레마코스는 돼지치기를 궁전으로 보내어 자기가 무사히 먼 여행길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리게 했다. 돼지치기가 오두막을 떠난 직후 개들이 일제히 짖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끙끙거리면서 꼬리를 내리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와 숨었다. 눈이 유난히 빛나는 아테나 여신이 문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텔레마코스의 눈에는 아테나 여신이 보이지 않았다. 오디세우스와 개들의 눈에만 보였던 것이다. 오디세우스가 오두막 밖으로 나가 여신을 맞았다. 여신은 오디세우스에게 말했다. 이제 둘뿐이니 아들에게 그대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좋겠다. 여신은 이러면서 늘 들고 다니는 황금 막대기로 오디세우스의 머리를 건드렸다. 오디세우스는 여느 때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의 누더기 사슴가죽 옷은 왕이나 입을 수 있는 으리으리한 용포로 변했다. 그는 돌아서서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불가에 앉아있던 텔레마코스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늙은 거지를 보고는 벌떡 일어나면서 물었다. 어르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연세 잡수신 노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르신께서는 영생불사하시는 신이신 모양이군요. 신이 아니다. 내 아버지가 사람들 눈을 속이려고 거지로 변장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제 아테나 여신의 도움으로 본 모습을 되찾은 것이다. 텔레마코스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내 아버지이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뜸을 들였다가 이렇게 말을 이었다. 부탁입니다. 내 아버지 오디세우스가 아니시거든 공연한 거짓말로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모자를 더욱 슬프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거짓이 아니다. 내 말을 믿어라. 내가 바로 오디세우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 말고 오디세우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 적도 없었다. 텔레마코스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오디세우스는 아들에게 자기가 겪었던 모험 이야기며 바다 요정의 동굴에 숨겨둔 파이아케아 인들로부터 받은 보물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는 궁전에 몰려들어 행패를 부린다는 건달들은 모두 몇 명이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물어보았다. 118명입니다. 저를 배반하고 건달패에 붙은 제 하인도 하나 있습니다. 놈들은 어머니에게 결혼하자고 조르러 올 때도 꼭 칼을 차고 옵니다. 무예의 수준도 상당합니다. 여느 때는 방패나 갑옷 같은 것으로 무장하지만 어머니에게 결혼을 조를 때는 무장하지 않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놈들을 물리칠 수 있다. 아테나 여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분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장한 적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두 사람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텔레마코스는 다음날 아침에 궁전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다. 건달들은 텔레마코스에게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태도를 취할 것임에 분명했다. 그러나 텔레마코스는 건달 패거리들과의 공개적인 말썽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오디세우스가 아들에게 당부했다. 놈들과의 싸움을 자제하도록 하여라. 내가 궁전으로 올라간 다음 날 내가 거지로 변장하고 올라가겠다. 내가 신호를 보내거든 놈들의 무기는 연회장 벽장에 숨겨버리도록 하여라. 놈들이 무기를 저희들 손 닿는 데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뭐라고 할까요? 고기 구울 때 나는 연기에 노출되면 기름이 낀다고 해라. 그래도 곁에 두려고 하거든. 내 어머니의 손님들이 술에 취해서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치워 두어야 한다고 우겨라. 두 사람이 모처럼 소리내어 웃었다. 또 시키실 일은 없습니까?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연회장 구석자리에 앉은 거지는 거지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거라. 남자에게든 여자에게든 나의 정체가 알려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